안녕하세요. 알약빌더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알약크루 비시즌 영양전략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지난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고요.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두 가지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사용을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알약크루 카페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성실히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프로필을 입력해 주시고요. 현재 인바디는 최근 인바디 값을, 종료 인바디 수치는 프로그램 끝나고 마지막 인바디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끝내시고 알약크루 카페에 첨부를 해주시면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인바디는 자주 측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6주에 한 번 정도 추천드립니다. 운동 전 같은 상황에서 측정을 하시면 좋고요. 측정을 했는데 수치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인바디는 그런 거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수행력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총 12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급자에서 중급자의 경우 한 세션이 2주, 중급자에서 상급자의 경우 한 세션이 3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매크로를 하며 일반 시기 1일 1회 이하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유지 칼로리를 잡아야 하는데요. 자신의 유지 칼로리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은 다음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하루 한 번 헬스를 하는 운동인의 경우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정확할 필요 없습니다. 한 세션, 두 세션 정도 해보면 본인의 유지 칼로리가 감이 오실 것입니다. 유지 칼로리를 잡으셨으면 거기에 하루 플러스 200에서 300kcal를 드셔주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의 유지 칼로리가 2500 정도로 추측이 된다? 그러면 하루 2700에서 2800을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세션 동안 동일하게 드시면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세션 중에 가장 좋았던 기록으로 수행 능력을 기입하시면 되고요. 하체, 가슴, 등, 어깨, 2두, 3두 한 종목을 정하시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 종목을 변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점은 측정하는 종목은 웬만하면 운동 초반에 배치해서 힘이 많은 상태에서 측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하루 모든 종목의 수행 능력을 기록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잘못하면 주객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멀리 두시고 운동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위별로 복합관절, 메인 운동 하나씩만 기록하셔도 충분합니다. 수행능력 평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예시로 스쿼트, 벤치프레스, 랩풀다운을 잡아봤고요. 이렇게 복합관절, 메인 운동을 기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밍업은 제외하시고 본 세트 기준으로 중량, 세트, 횟수를 기입하시면 되고요. 피라미드 세트를 활용할 경우 스쿼트 예시와 같이 기입을 하시면 되고 고정 중량으로 본 세트를 하시는 경우 벤치프레스, 랩풀다운처럼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측정 종목은 5RM에서 10RM 정도 횟수가 좋습니다. 너무 랩스가 적어지면 스트렝스에 더 특이적이고요. 랩스가 많아지게 되면 측정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NSCA에서는 바벨로우를 측정 종목으로 권장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중량이 올라가게 되면 기립근이 먼저 지치게 될 수 있고요. 광배근의 개입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알고리즘을 보시게 되면 수행능력 증가 여부를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세션은 이전 세션과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 세션은 체중 증감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세션 1회차 측정 체중보다 세션 평균 체중이 1%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 현재 칼로리에서 마이너스 200에서 300kcal를 해주시고요. 1% 이하로 증가했다. 그러면 유지해주시고 만약 체중이 감소했다. 그러면 플러스 200에서 30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부터는 알고리즘에 맞게 다음 세션 칼로리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세션 대비 수행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데요. 몇 %를 수행 능력 증가로 평가할지는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아직 데이터가 쌓이지는 않았지만 제 추측으로 매 세션 3%에서 5%씩만 증가해도 굉장히 성공적인 비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행 능력이 증가했다면 체중 증가는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좋고요. 지난 세션과 수행 능력이 거의 비슷했다면 체중을 살짝 더 올려서 수행 능력 증가를 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행 능력이 감소했다? 이건 비상상황입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행 능력 저하 또는 유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훈련 볼륨을 낮추거나 디로딩 주간을 가져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프리웨이트 비중이 너무 높은 경우 머신 비중을 올려주게 되면 피로감이 줄어들게 되고 정체기가 뚫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크로를 안 하는 경우 또는 1일 일반식을 2회 이상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유지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현재 식단을 한 세션 진행하시면서 체중 증감을 살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에서 300kcal 밥 한 공기로 환산하시고 추가하거나 빼시면 됩니다. 고구마의 경우 200g 정도가 되겠네요. 나머지의 경우 앞선 설명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12세션을 진행하시고 마지막 시트를 보시게 되면 본인의 체중, 칼로리, 수행 능력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 끝내시고 놀랍게 오른 수행 능력을 보시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남았는데요. 만약 세션을 진행하시다가 본인 체지방률이 20% 이상으로 넘어간다? 그럴 경우 미니 커팅을 진행하시거나 더 이상 칼로리를 늘리지 마시고 수행력 증가를 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비시즌 체지방률은 13%에서 20% 정도입니다. 체지방이 너무 많이 끼게 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또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져서 근성장에 나쁜 영향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한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 능력 증가가 없는 체중 증가는 체지방의 증가이다. 두 번째, 칼로리는 200에서 300 정도로 천천히 늘려주자. 세 번째, 체지방률은 웬만하면 20% 이하로 유지하면서 수행 능력 증가를 꾀하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